미얀마 식약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식품 제조 활성화를 위해 식품 승인 허가 수수료를 기존 75만 잣에서 25만 잣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식품 등록이 가능하며 실험실 제품 테스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6개월 내로 심사가 완료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허가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특별 관리되는 식용유, 생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식품에 대해서 최근 3개월 내에 미얀마 식약처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경우 추가 테스트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 식약처에서 식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명확하지 않는 기준과 행정 절차로 대부분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업무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변경되고 기본적인 업무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5일과 26일 카렌 내셔널 리버레이션 아미 연합군은 거인주 미와디 타운십에 있는 미와디 트레이드 존 인근 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전 이후 군경찰 세관원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미와디 무역지역에 대한 공격은 국가 비상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며 국경 인근에서 선적을 운송하던 태국인 2명도 박격포 공격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넘버원 태국 미얀마 우정이 다리도 잠정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렌 인포메이션 센터의 보도에 따르면 공격 이후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경찰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지역은 군경찰과 국경수비대가 주로 주둔을 하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경찰은 아예 볼 수가 없으며 꼬카레익 타운십 게이트 정도는 가야 국경수비대와 교통경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국경무역 운송 트럭 기사는 아시아 하이웨이에 있는 토코코 도로 구간과 미와디 꼬카레익 도로 구간에 대한 검문이 줄어들고 교통량이 줄어들어 정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KNLA가 띵가니나웅에서 미야와디로 돌아가는 군인 40여 명이 탑승한 트럭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4월 4, 5일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언덕에서 교전이 치열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꺼야주와 샨주 일대 국경에서 계속되는 교전으로 많은 군인들이 샨주 난상 타운십에 있는 백병상 군병원으로 후송이 되어 현재 수용 인원이 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익명의 병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중상자들로 모두 팔, 다리가 절단된 위독한 상황이며 병상이 없어 베란다에 누운 환자들도 많아 일반 진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4월 6일에는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며 15일 동안 아시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미야와 디꼬카레익 타운십도로 구간 통행을 금지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25일 교전에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미얀마 국방부가 증원군 수송을 위해 민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구간 통행 금지령을 내린다고 명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전으로 인해 카렌주 피난민들은 태국 국경을 넘어 피신했다고 합니다. 태국 당국에서는 10개의 임시 실향민 수용소를 마련하고 최소 4,000명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향민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말에 의하면 미얀마 실향민 3,000명이 메솥에서 지내고 있으며 1여여 명이 메라맛 지역으로 피난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틀 정도의 식량과 위생용품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며 교전이 길어지면 최소한 방수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3일 카렌족 저항군 지도자 18명이 만나 회의를 가지고 충성 맹세 건배를 하는 사진을 타닌타리 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했었던 KNU와 KNLA 평화위원회 지도자 5명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 이후 미얀마 국방부 남동부 사령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참석이 힘든 대대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익명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얀마 국방부는 꺼인주와 몬주에 주둔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지도자들이 단합을 하고 있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긴급회의 내용은 군기지 보안 강화, 드론 공격 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인, 국민방위군들의 경찰 초소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교전 발생 이후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미나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과 연루된 소수민족 무장단체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발언을 하면서 교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GDP를 보면 지난 회계연도 미얀마 GDP는 2% 성장하였으며 올해는 2.8%, 내년에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얀마 인플레이션을 보면 작년 예상 76%에서 10.5%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짝 통화 가치에 대한 비교적 느린 감가상각과 비교적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8.2%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얀마 무역을 보면 수출 8.6%, 수입 12.2%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도 계속되어 수출 5.5%, 수입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미얀마 재정 적자를 보면 GDP의 7.4%에서 내년에는 7.2%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3년 4월 6일 오후 9시 10분경 양곤 북부 외곽에 있는 미얀마 국방부 민글라돈 공군기지에 어반 게릴라 포스가 로켓과 기관총 공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로켓은 공군기지 게이트를 공격하였고 활주로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다른 주민의 말에 의하면 공격 이후 구급차 진입이 되지 않고 기지 내 진료소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저항단체도 공군기지의 건물과 항공유 저장탱크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군기지는 2021년 11월 21일 공군기지 관사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5일 오전 꺼인주 미야와디 국경무역 지역에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KNLA 연합군이 미야와디 타운십 쉐코코 신도시 인근인 헤테코토 마을에 있는 미얀마 국경수비대 전초기지 두 곳을 공격하였습니다. KNLA의 발표에 따르면 국경수비대 대대장의 보안 장교를 포함하여 부대원들이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KNLA 연합군 측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공격을 한 마을은 태국에서 체포되었던 악명 높은 중국인이 개발 진행 중이던 카지노가 형성되어 있는 쉐코코 신도시에서 약 8.5km 떨어진 곳입니다. KNLA 연합군이 쉐코코 신도시 외곽까지 진입했을 때는 미얀마 국방부 헬기 2대까지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교전으로 카지노에서 일하는 중국인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 1,000명에서 2,000명이 태국 국경으로 피난을 갔으나 태국 당국에서는 모두 입국 거절을 하였다가 반발이 거세지면서 태국 보안군의 감시하에 지정한 농지 또는 창고에서 피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난민지원단체 에이드 얼라이언스 커미티는 약 500명의 미얀마 난민이 태국 고무 농장에 피신을 와 있어 지원 물품을 공급을 하였으나 태국 당국에서는 물품 지원만 허가하고 진입은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6일 미얀마 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회장단은 20회 중국 아세안 엑스포 사무국 사무처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2023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제20회 중국 아세안 엑스포에 대해 설명하며 미얀마 업체들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고 많은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등이 참석을 확정하였으며 태국,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도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장은 82,000제곱미터 전시장에서 전자제품 정보, 신규 육상 및 해상을 통한 무역 판로, 국경무역 상거래,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 방안, 전기차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19회 중국 아세안 엑스포에서도 30개 이상의 미얀마 업체들이 참석을 하여 보석 목재 가구, 농산물, 식품 등 제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비즈니스 매칭 행사도 있어 수출 판로를 마련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오전 7시 45분경 미얀마 국방부는 사가잉 지역 칸트발루 타운십 빠지찌 마을 공습을 감행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100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국민통합정부 행정관리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 건물을 목표로 공습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습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투 헬기가 나타나 폭탄 2개를 투하하였으며 무차별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공습 이후 건물은 뼈대만 남아있으며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민간인들의 시신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어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노동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며 미얀마 국방부의 극악무도한 행위는 전쟁 범죄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전이 심화되지도 않고 미얀마 국방부가 진격을 하고 있는 칸트발루 타운십 동부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띵잔 연휴를 맞이하면서 물뿌리기 행사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은 죽음의 띵잔 연휴 소식에 마음 아파하며 추모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조민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가잉 지역 칸트바루 타운십 민간인 지역에 대한 전투 헬기 공습에 대해 국민통합정부가 개최한 행사를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히며 이번 공습은 지역 평화 안보와 지역 안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의 행정관리사무소 개소식에 대한 공격을 통해 국민방위군 대원들을 사살한 것이며 이들은 국가관리위원회를 반대하는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3월부터 저항 세력들이 이 마을 관리자를 암살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저항 세력에 합류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에 무기 보관소가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폭발로 인해 민간인도 사망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선 국방부가 공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저항 세력을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 세력을 지지하는 민간인들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공습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얀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저항 세력에 대한 강경한 진압을 예고하는 발언을 한 이후 교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발생한 공습입니다.